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암살 시도를 모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 시도한 58세 용의자가 X에 트럼프의 실망, 사라지면 좋겠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고한 행인 2명이 브루클린 전철역에서 NYPD가 쏜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맨해튼 주요 관광지에서 폭행 및 절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3일 유세 도중 피격당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또 암살될 뻔했으나 경호당국이 사전에 이를 차단,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자신의 소유인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중 AK 소총으로 암살을 시도하던 용의자들을 경호원들이 발견, 사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일행보다 한도를 앞서가던 경호원들은 골프장 울타리 뒤에서 AK-47 소총의 총구를 발견, 즉각 사격을 가했고 용의자는 소총 등을 남겨둔 채 SUV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용의자의 거리는 약 300야드, 즉 270m 정도로 알려졌고 조준경을 장착한 소총으로 충분히 저격이 가능한 거리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 경호당국과 경찰은 95번 고속도로를 통해 도주하던 용의자 차량을 발견, 헬기와 순찰차 20여 대를 동원해 추격전에 나섰고 시속 90마일로 전력 질주하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58세 백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로 확인됐으며 범행 현장인 골프장 울타리에서 조준경을 장착한 AK-47 소총과 배낭 2개, 고프로 카메라 등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용의자가 고해상도의 고프로 카메라를 남긴 것으로 미뤄 암살 현장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암살하려다 체포된 용의자는 최근까지 하와이에 거주했으며 번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당국은 용의자가 58세 백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이며 1966년생으로 로스캐롤라이나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건설 노동자로 일했고 최근까지는 하와이에서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과거 X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나는 2016년 당신을 선택했고 나와 세상은 대통령 트럼프가 후보 트럼프와 다르고 더 낫기를 바랐지만 우리는 모두 크게 실망했고 당신은 더 악화되고 퇴보하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용의자는 나는 당신이 사라지면 기쁠 것이라는 글을 남겨 트럼프에 대한 사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용의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자신이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몇 개월을 보냈고 인터넷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울 사람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2022년 6월 뉴스위크 루마니아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키우에 왔다. 많은 다른 전쟁은 회색지대에 있지만 이 전쟁은 흑백이 분명하며 성과 악의 대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무임승차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총을 발포했는데요. 무고한 행인 2명과 용의자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사건은 15일 오후 3시 브라운스빌의 서터 애비뉴 L 전철 플랫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근무중이던 경찰 2명이 무임승차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여러 발의 총을 발포했고 49세 남성과 26세 여성이 총에 맞았습니다. 49세 남성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26세 여성도 총에 맞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15일 경찰 기자회견에 따르면 서터 애비뉴 전철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전철을 탑승하려 한 용의자를 2명의 경찰이 쫓아가 멈추라고 지시했고 구두 경고 과정에서 용의자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관을 향해 계속 쫓아오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바디캠 영상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행 L전철이 플랫폼에 진입했고 용의자가 전철 내부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37세 용의자를 향해 여러 발의 총을 격발했고 총에 맞은 용의자는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 2명도 총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관광객들이 몰리는 맨해튼 지역의 치안이 불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맨해튼 북부경찰서 관내에서 절도 사건은 1.9배, 중범 폭행은 1.73배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라디오 시티 뮤지콜, 라커펠러 플라자,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 등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는 강도 사건이 1.6배 늘어났고 살인 사건과 강간 사건도 증가하는 등 주요 범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맨해튼 북부경찰서의 범죄 증가세는 같은 기간 뉴욕시 전체 범죄율이 2.5%, 살인 사건이 13% 감소한 것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뉴욕시 범죄는 살인 사건이 33.3% 감소한 것을 비롯해 절도는 20.3%, 강도는 10.6% 각각 줄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백구경찰서 관내에서는 중대범죄가 66건으로 지난해 73건보다 6.9% 줄었고 특히 살인사건과 강간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스키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화당 소속 조엔 아리올라, 비키 팔라디오 뉴욕시 의원이 12일 상정한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장소, 학교 또는 아이돌봄 시설에서 스키 마스크 착용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벌금은 $250입니다. 다만 종교적인 이유, 직업 안전상의 이유, 연극, 공연 의상 등의 이유로 스키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조례안에서 스키 마스크를 눈과 입, 코 등에 구멍이 있고 머리와 얼굴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모든 밀착형 의류로 규정했습니다. 아리올라 시의원은 스키 마스크가 주는 익명성이 범죄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어 거리를 어지럽힌다며 얼굴이 보이고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때 무법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시의 공공안전을 위해서 이 법안은 큰 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으로 촉발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일부가 신원을 숨기기 위해 얼굴을 가리는 스키 마스크를 착용한 데 따른 것으로 시위대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원신 임팩트와 맥도날드가 오는 17일부터 콜라보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맥도날드는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맥도날드 앱을 통해 원신 임팩트 애플파이 또는 원신 임팩트 딜럭스 맥크리스피 밀을 구매하면 독특한 인게임 보상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신 임팩트 애플파이에는 원신 인기 캐릭터가 그려져 있으며 팬들은 앱을 통해 애플파이를 구매하면 다양한 인게임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신 임팩트 딜럭스 맥크리스피 밀에는 딜럭스 맥크리스피, 감자튀김, 독점 디자인의 한정판 애플파이, 그리고 음료가 포함됩니다. 이 식사를 통해 인게임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맥도날드 앱을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이번 원신 임팩트와 맥도날드 협업의 첫 번째 특별 메뉴는 17일부터 즐길 수 있습니다. 뉴저지 늘푸른 농장이 주최하는 제20회 추석맞이 경로대잔치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지난 12일 뉴저지 한인상록회, 한미충효회, 한미문화원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경로대잔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거의 5년 만에 열린 것으로 약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늘푸른 농장은 이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도시락과 갓 추수한 포도와 배 등을 대접했습니다. 이어서 흥겨운 공연들로 어르신들은 한껏 흥을 돋웠습니다. 20회에 이르기까지 매년 부모님에 대한 한결같은 효의 마음으로 어르신 공경의 본을 보여준 김종일 대표 부부는 강당을 가득 메운 참가자 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또 김 대표는 이날 모든 참석자들에게 풍성한 선물 보따리도 증정했습니다. AI, 이른바 인공지능이 차세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뉴욕이 AI의 핫스팟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벤트 회사인 소사이어티 32는 올해 12월 뉴욕 맨해튼의 제이콥 제비츠 센터에서 제9차 전세계 AI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올해 대회에는 지난해보다 15% 많은 4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주요 AI 업체의 최고 경영자와 기술자는 물론 AI에서 파생되는 각종 산업 분야의 경영자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뉴욕시에는 이미 구글 등과 아마존 등 AI 선도 업체들이 둥지를 두고 있으며 올해 컨퍼런스도 텍사스주 오스틴이 유치를 시도했지만 결국 뉴욕시에 낙찰됐습니다.
현재 뉴욕에는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 종사자가 22만 5천 명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 연봉이 15만 달러로 전체 연봉을 합치면 뉴욕시 소득의 10%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베이 지역, 즉 샌프란시스코 일대가 AI의 최고 중심지지만 뉴욕시가 두 번째 핫스팟이 됐고 월스트리트의 벤처 캐피탈과 뉴욕시의 지원 정책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도 뉴욕시가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AI 관련 일자리가 두 번째로 많다고 밝혔으며 올해 2분기 뉴욕 지역 AI 투자액은 전년보다 1.7배 늘어난 7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또 뉴욕시는 AI 산업에 필요한 인재풀이 가장 크며 다른 도시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점이 또 다른 장점으로 분석됩니다. 투표를 50일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차 암살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이 소식이 모든 뉴스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대선 전국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호당국이 암살 용의자를 사전에 발각, 차단함으로써 부상을 입진 않았지만 용의자가 트럼프를 혐오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진보와 보수의 초박빙 판세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뭉치게 하는 것은 물론 공화당 성향이면서도 트럼프 지지를 망설이던 사람들의 표심도 돌려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움직이는 표심의 규모가 초박빙의 격차 그 이상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통 주말, 특히 일요일은 모든 방송사들이 주요 정치인과의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을 진단하며 최근 대선 전국에서 선거 유세가 뉴스를 장식하지만 어제 오후부터 모든 뉴스는 트럼프 암살 시도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등 민주당 측도 주말 유세를 이어갔지만 트럼프 암살 시도 소속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뒷수습에 몰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치지 않아서 안도했다. 후보의 안전을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X를 통해 그가 안전해서 기쁘다. 미국의 폭력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무사하고 건강하다. 신에게 감사한다.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지자들의 결집과 선거자금 기부를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지만 지난 12일 TV토론과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해리스 지지 선언이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ABC 뉴스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어제 공개한 TV토론 이후의 판세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51%,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로 토론 이전의 해리스 50%, 트럼프 46%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해리스는 51%, 트럼프는 47%로 토론 전 해리스 50%, 트럼프 46%와 비교할 때 두 후보 모두 1%포인트씩 상승했지만 격차는 4%포인트로 동일했습니다. 적극적 투표 의사를 가진 응답자는 해리스 지지 답변이 52%, 트럼프 지지가 46%로 토론 전과 같아서 TV 토론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TV토론 직후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지만 응답자 81%는 자신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 공동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공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주당 유권자 중에서도 3분의 1이 관세 부과를 지지한다고 밝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사실상 미국인들의 보편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응답자들은 일상용품 가격 낮추기 부문과 국가 채무 줄이기에서 트럼프가 더 유능할 것이라고 답했고 기업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트럼프라고 답하는 등 경제 부분에서 트럼프가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이 내일과 모레 금리를 결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0.5%포인트 비컷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물가 내림세 속에 고용시장 냉각이 뚜렷해지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늘고 있어 연준이 금리를 0.5%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금리가 2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뒤 1년 이상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서 미국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크레딧카드 이율 상승 등 금융비용 부담이 커져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컷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은 또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5%로 단번에 0.4%포인트나 하락,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냉각 조짐이 있기 때문에 0.5%포인트 인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연준은 비컷을 단행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해리스 부통령 등 현직 건축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며 비판받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고려는 없으며 오로지 경제만 바라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인하폭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코로나19 초기에 미국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음에도 인플레이션 위기를 감지하지 못해 정치권에서 큰 비판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정치권 눈치, 특히 선거에서 승리할 후보의 눈치를 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로 더 매직 스타를 빛낸 최고의 마술사들, 마술랭 1호점이 특별 방송됩니다. 마술랭 1호점은 방송 사상 최초의 마술사 오디션으로 주목받았던 더 매직 스타의 스피노프 프로그램으로 환상의 섬 제주에서 세계 최초의 마술 카페를 선보이는 컨셉입니다. 더 매직 스타를 빛낸 마술사들이 그동안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맛있는 음료와 잊지 못할 마술을 선보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카페인 마술랭 1호점이 매직아워가 되면 호그와트를 연상시키는 신비로운 마술로 가득 찬 마술 카페로 변하는 마술 같은 순간이 프로그램의 주요 소재이자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마술사 루이스 데 마토스의 출연, 한국 마술계의 한 획을 그은 이은결이 매지컬 아트 디렉터로 활약하며 무대 세팅과 마술 코칭은 물론 참가자들의 멘탈 관리에 힘썼다고 전했습니다. 마술랭은 총 2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회는 오늘 오후 9시 40분에, 2회는 17일 화요일 오후 9시 40분에 방영됩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아시안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전북 특별자치도 우수 농산물 특판전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는 26일까지 뉴욕과 뉴저지에 위치한 20여 개의 매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퀸즈 동부 지역에서 공유 전기 스쿠터 프로그램이 시행이 들어가면서 시행업체 라임은 전기 스쿠터 프로그램에 2025년 250만 달러 예산 투입을 시작으로 총 1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퀸즈 버스 노선을 재편 추진 중인 가운데 퀸즈의 메인스트리트 일대에 버스 정류장이 몰려있는 혼잡도를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뉴욕시 무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300만 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남부 브루클린 지역 학생들이 다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한인을 비롯해 40여 곳의 다민족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2024년 포트리 식당 이벤트가 16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집니다. 얼굴 없는 예술가로 불리는 영국 벽화작가 뱅크시의 작품을 훔친 혐의로 남성 2명이 기소됐습니다. 공소장 가격은 27만 파운드로 적혀 있지만 갤러리 관계자는 작품의 가치는 180만 파운드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상원 의원의 토론이 CBS 주간으로 내달 1일 뉴욕시에서 열립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4일에서 8일 사이와 11일에 풍선을 날렸으며 추석 연휴를 맞아 14일과 15일 계속해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최저 기온은 6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9분, 해 지는 시간은 7시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16일 월요일 티켓시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